네,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뉴스토마토 중계 ITV 이우찬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을까? 개성공단의 공장 소리가 끊긴 지 3년이 됐습니다. 2004년 12월이었죠. 이 처음 남북 경협의 합작품인 냄비 3,000개가 서울에서 판매가 되면서 다들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2016년 2월에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된 분들은 계속적으로 희망 고문을 3년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다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그 희망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과연 재개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재개된다면 개성공단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우찬 기자, 이 개성공단 재개 논의가 지금 뭐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정말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좀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논의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는데요. 오는 27, 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면 역할을 감당할 각오가 돼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남북경협의 핵심은 곧 개성공단의 재개를 의미합니다. 또 최근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을 이 로드맵에 포함할 것을 한국 정부가 제안했다고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8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북미가 전향적으로 회담에 임한다면 개성공단 재개는 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합의문에 개성공단까지 실릴지는 상당히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많이 또 여기서 또 하나의 기대가 되는 부분이 그동안에 개성공단이 정말 인건비가 저렴한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단지라는 그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요즘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 재개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각이 아주 신선하더라고요. 보니까 남북 스타트업 마당을 열자라는 그 구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북 스타트업 활성화 운영 포럼이 구성이 된 거예요. 네, 좀 배경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뉴스토마토 기사를 통해서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개성공단 자체 일단 섬유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조품 만드는 개성공단이 있고 제2 개성공단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 스타트업도 좀 만들고 첨단 기술, 첨단 산업, 또 4차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좀 기술적으로 좀 강하고 또 통일된 그 나라를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통일 분위기가 이제 점차 나오고 북미 정상회담이 2차가 또 잘 마무리돼서 만약에 비핵화 조치가 이제 합의를 된다면은 금강산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좀 더 활력이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제 젊은이들 그리고 벤처기업이라든지 벤처 투자 기술적으로 좀 혁신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과 북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은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부터 이제 밑그림을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기존의 개성공단에서는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만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첨단 산업 중심으로 좀 나라를 이렇게 꾸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차원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현재 좀 1차 산업 중심으로만 이렇게 개성공단이 운영되는 것보다 좀 더 첨단 기술을 좀 많이 도입해주고 우리 함께 발전을 시켜 나가자 이런 제안도 있었었어요. 이런 제안도 있어가지고 그런 길에서 남과 북이 좀 이렇게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꼭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남북 교류 차원에서 또 문화 교류 차원에서 통일의 밑그림을 같이 그린다는 차원에서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개성공단이 사실 그동안에 12년간 운영이 됐지만 북한에 우리가 돈을 퍼줬다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북한보다도 우리가 또
많이 네. 그동안에 소외됐던 산업이 또 해외로 나갔던 산업이 그 개성공단에서 일자리가 저렴하게 이제 저렴한 인력 노동비로 인해서 네. 이제 임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많이 수혜를 받던 점이 상당히 네. 또 많잖아요. 그렇죠. 개성공단을 유지하는데 한 1조 정도 1년에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퍼주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돈 다 어디 가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또 엄연히 따지면은 일단 뭐 1조를 투자한다고 본다면은 북한도 이기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만큼 더 이상으로 더 벌어들이는 돈도 많거든요. 네, 그렇게 했고 뭐 퍼주기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상호 이익이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네.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IT 중심으로 한 남북 이 스타트업 협력 이런 부분들은 이 남북 경제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워낙에 또 인프라나 뭐 마케팅이나 뭐 여러 가지 기술력이 뛰어나고 거기에 또 북한의 여러 가지 뭐 지식들이 또 더해지면 상당히 좋은 그 시너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이렇게 스타트업을 좀 바라고 있는데 사실 북한도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을까요? 우리만의 생각 아닐까 싶기도 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북한과 남한의 스타트업 협력이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냐 이런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건데요. 근데 관심이 실질적으로 예. 북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일단 IT 관련 기술 수준은 좀 상당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최근에는 이제 지난해 4월이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완전히 끝내고 남은 경제 총력 집중을 선언했거든요. 그 과학기술과 IT 중심으로 인재, 이공계 인재, IT, 소프트웨어 이런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관심을 좀 볼 수 있는 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원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지금 북한의 IT 기술 상당히 좀 뛰어나다고 알고 있잖아요. 워낙에 네. 또 북한이 선택과 집중을 잘하잖아요. 뭐 네. 핵도 그렇고 사실 네. 북한하면 떠오르는 게 또 해커, 뭐 네. 상당히 뭐 세계적인 기술로도 알려져 있고 이렇게 네.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그 기술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 북한의 IT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뭐 해커는 뭐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IT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네.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북한 관련돼서 이제 소식들을 보통 접하는 게뭐 외신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통일부 통해서 하는 발표 그리고 뭐 남북의 창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또 간혹 나와요. 북한 사람들이 평양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통화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요. 최근에는 이제 북한에서 공연을 했던 가수들 중에 레드벨벳의 아이리라는 가수와 네.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의 뭐 인터넷 속도가 남한 못지않게 상당히 빠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실제 보고 근데 경험담을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근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좀 높은 수준에 있다. 다만 이게 대중적으로 좀 보급이 안 되고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가진 그런 제품이 좀 있는 거라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좀 기술 수준은 높지만은 좀 대중화하기에는 그 인프라가 좀 많이 약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뭐 갤럭시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인공위성을 통한 그런 스마트폰 통신 관련된 그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단말기 자체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 뭐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이렇게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물론 아직은 3G라고 하는 통신 체계를 통해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하고 같이 부가적으로 기술 협력이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잠재적인 가능성, 잠재력이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자체 기술을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뭐 로켓 같은 거, 뭐 추진체 개발을 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기술도 많아요. 네. 특히 이제 로켓 관련된 기술, 뭐 발사체 기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흥에서 나로호 쐈을 때 그 나로호의 그 추진체 기술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첨단 뭐 우주 산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북한의 기술을 우리가 더 배우고 이용해야 될 그럴 네. 필요가 있는 것도 많고 이제 이전에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전 국민 IT, 전 국민 기초과학 기술을 대중화한다라는 그런 정책 하에서 초등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기본적으로 그런 IT라든지 기초과학 기술에 대해서 좀 많이 대중화돼 있다 교육 이렇게 수준이 볼 수가 상당히 있죠.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는 북한 하면 인건비가 아니라 인건비를 넘어서서 그들의 지식, 두뇌를 또 활용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그런 부분이 바로 개성공단의 IT 스타트업
이 구상이 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앞서서 우리가 뭐 시너지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남북의 시너지가 모이면 정말 효과가 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나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 많은 관계자들이 저희가 취재해 봤을 때 유무상통의 원리라고 많이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서로 있고 없는 것을 융통하자는 얘기고 네. 결국에는 당연히 서로 없는 걸 채워주니까 그 윈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먼저 북한 쪽을 살펴보면 그 아까 박 기자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그 김정은 정권 이후에 그 과학기술과 인재를 중시하겠다는 그 분명한 노선을 지금 설정했는데요. 결국에는 북의 IT, 이공계 인재, 또 기술력의 시장화, 또 내지 사업화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그 남한의 투자 역량, 기획, 마케팅 역량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경우에는 그 기존의 중국과 베트남의 그 경제 업그레이드 모델이 아니라 그 한 번에 한 단계 그 점프업을 하는 그런 획기적인 그 경제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역량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남한을 살펴보면 그 북한의 두뇌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남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북한의 IT 일부 분야는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 반면 그 남한의 경우에는 네이버, 뭐 삼성전자 등 일부 IT 대기업의 그 IT 인재들이 몰려 있는 반면 그 인재 총량은 또 부족한 실정이라고 해외로 또 많이 빠져나가서 그렇죠. 벤처업계 네. 관계자들이 많은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북의 인력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IT 중소 벤처 기업들의 그 이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너지가 가능하다. 정말 이 북한의 뭐 과기대인가요? 거기 뭐 이야기 네. 들으니까 또 석박사는 다 외국에서 하고 교수님들도 외국에서 초빙된 교수들이 많고 네. 그만큼 교육 수준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우리 IT 인력 못지않은 오히려 더 훌륭한 인재들이 많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가져보게 되는데 이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정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정말 우리 그 지금 이 주제가 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탈바꿈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보는데 그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성공단의 제재 국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없는데요. 그 결국 개성공단을 제재한다는 건 그 북한에 우리 돈이 흘러가는 것, 그것을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의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남북 IT 스타트업 협력 모델은 그런 제재 국면에서도 예를 들면 남북한 대학생들이 북한에서 직접 창업 경진대회를 연다든지 그것은 남북 의지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라고 많은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는데요. 또 북한의 경우에는 또 인프라를 봤을 때 기술교육센터나 종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내 스타트업 밸리의 대표 주자로 볼 수 있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처럼 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를 종합해 봤을 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제재 완화가 국면에서는 그 제일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그 모델이 스타트업 협력, IT 협력이다. 이렇게 상당히 가능성이 판단이 높네요. 됩니다. 예.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구나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개성공단 지금 개발된 게 1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의 뭐 전체 면적의 5% 정도밖에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제가 통일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그 개성공단이 그 2010년 이명박 정권이죠. 5.24 조치로 그 1단계 330만 제곱미터의 43% 수준에 멈춰 있어요. 이는 그 개성공단 총 개발 예정 면적 3단계 2,644만 제곱미터의 5.3%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에서 95%가량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 하얀색 빈 도화지 같다는 그 얘기예요. 아직 정말 네. 빈자리가 많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스타트업 클러스터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 네. 그런 그림을 지금이라도 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현실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박민호 기자도 네. 어떻게 정말 우리의 바람대로 네. 그렇다면 IT 스타트업 이 남북협력의 장이 거기에 좀 네. 만들어질 거라고 보세요. 미래를 좀 어떻게 보세요? 개성공단에는 분명히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봄이 오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 2차 회담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네. 되느냐에 따라서 개성공단이 봄이 올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일단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제 인적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그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일단 머리가 좋아가지고 인적 자원들, IT 기술, 과학 기술 이거 개발하고 이거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이제 열리게 되면은 중소기업들이 중심으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쭉 들어가서 뭐 스타트업도 이렇게 개발할 건데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진짜 완전하게 개성공단이 봄이 오고 통일이 무르익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되는 걸 하나 제가 포착했어요. 어떤 거죠? 짐 로저스가 그렇죠. 다음 달에 북한을 방문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에머슨 퍼시픽 주식도 사고 상당히 이 북한을 네. 앞으로의 그 미래로 좀 보고 있어요. 네, 북한에다 네. 전 재산 투자하겠다는 거니까 올인하겠다 그런 투자의 뜻이거든요. 기재예요. 뭐 예. 워렌 버핏이니까 뭐 네. 정말 뭐 3대 뭐 투자의 기재하면 네.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 짐 로저스도 꼽고 이렇게 네.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여기에 네. 투자하겠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그 다음 달에 일정을 잡아놨어요.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뭐 갈지 안 갈지는 그때 또 봐야겠지만은 네. 일단 가게 된다는 것, 그걸 의미한다는 것은 이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대규모의 기업들, 외국 투자들까지 이제 개성공단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돈을 넣겠다, 뭐 그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렇게 되면은 같이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 그때는 진짜 봄이 오는 거죠. 네. 개성공단 1단계가 임가공 중심의 그런 산업 단지였다면 2단계 그리고 앞으로 이제 3단계까지 원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1단계밖에 못하고 문이 좀 닫혔던 건데 2단계, 3단계는 첨단 산업 단지로 이제 정말 95%의 그 토지를 활용을 해서 산업 단지가 꾸려질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를 가져보는데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과제가 또 필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일단 정상회담 제대로 마무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빅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북한에서 이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감당할 수 있고 양보를 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네.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지원을 좀 아까 말씀드린 1년에 한 1조 정도 이렇게 우리가 개성공단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식수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 다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계속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북한을 이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대기업 총수들도 갔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대기업도 여건이 되면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이제 북한에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개성공단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대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려면은 사실 북한이 좀 오픈된 마인드로 이제 개방을 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 예전처럼 개성공단 일방적으로 막 폐쇄해버리고 독자적으로 가동하고 그런 정치적 리스크가 제거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일단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신을 가져야죠. 네, 정상회담이 잘 돼야 되겠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의 성실한 그 이행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기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일단 그 북을 바라보는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의 전환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기존에는 북한을 단지 인건비가 가장 저렴하다 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짐 로저스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그 예정을 밝혔듯이 결국 투자의 대상, 그것은 투자는 기술과 인재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결국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술 두뇌의 관점으로 완전히 바뀌고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그 전략을 다시 새로 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또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언어랑 문화가 어쨌든 법과 제도가 많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북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성공단 그동안에는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단지다라는 그 인식에서 이제는 첨단 산업 중심의 장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앞서서 이야기가 됐는데요. 북한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야기대로 IT의 스타트업 단지가 돼서 이 남북이 함께 연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용광로가 되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